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신고와 환급. 자, 세 번째 과세표준의 신고와 환급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과세표준의 관할구청은 어디죠? 관할관청. 예. 만약 국세를 내면 세무서에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지방세무서 다 있습니다. 도시별로 다 있죠. 그 해당 과세관청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저는 세금 이번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소득세 같으면 우리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연말정산 되면 저도 선생님도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저는 얼마 벌었고 어떻게 했더니 저는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서를 제출한 권영진 해가 도장 찍어서 사인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부가가치세나 모든 것들 다 전자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서는 전자신고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당연히 좋아하죠. 왜요? 그렇죠. 자기네들 번거롭잖아요. 일일이 신고 서류를 받고 그러면. 요즘에 전자신고가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예, 얼마씩 비용을 까줍니다. 그렇죠? 할인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신고 요즘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나 재문한 게 뭐냐면 하다 보니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해야 되는데 잘못하거나 좀 급해서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가까운 데 그냥 세무서장한테 제출한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전주 사는데 광주 와가지고 일 보다가 시간은 다 됐고 신고는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광주 세무서에다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신고 효력이 유효해 안 해요? 효력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렇죠. 누구한테 하든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수정하거나 경정할 때는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말씀 알고 계시고요. 자, 뒤에 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결정은 처분 단용 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한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주 세무서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광주 세무서에다 신고했다? 그거는 유효합니다. 다만 근데 제 세금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좀 바꿔야 돼요. 전 너무 억울해요. 이건 너무 많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광주 세무서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 관할하는 세무서, 즉 전주 세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주 세무서장한테 찾아가서 여차저차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세무서장한테 행한 결정이나 경정 결정 처분은 효력이 없는 거죠. 백날 다른 데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 경정 얘기가 좀 있는데요. 경정은 오른쪽 한번 볼까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잘못 신고한 거죠. 그때 세무서장, 그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잘못 신고했어. 이렇게 바꿔. 라고 하는 거. 그걸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는데 너 잘못 신고했네. 바꿔. 라고 하는 게 이게 경정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말이 좀 복잡한데, 신고한 거에 대해서 신고해놓고 뭐냐면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라고 신고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네요. 라고 하면서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자, 수정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어, 이미. 선생님이 아까 것처럼. 근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신고할 금액하고 어떻게 해? 금액이 미달해.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적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선생님한테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 적게 신고했네? 너 잘못했어? 하고 경정하라고. 저한테 날라오기 전에 제가 사실은요 잘못했네요.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 고쳐서 다시 신고하는 거. 그러면 괘씸죄가 좀 덜하겠죠. 왜? 여기서 너 잘못했어라고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들어오면 그렇죠. 이건 조금 그나마 양호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어쨌든 수정신고는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세무당국에서 경정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는 신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경정 등의 청구. 경정은 아까 의미 얘기했죠. 세무당국에서 신고한 거에 대해서 야, 너 잘못됐네 라고 잘못됐다고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시 수정하라고 날라오는 게 경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미 신고 결정 또는 경정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주고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즉 세무당국한테 얼마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 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하거나, 과대 신고하는 일은 별로 없겠는데,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5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아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신고 기간을 지났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근데 아직 국세청에서 결정 통지가 지금 나한테 날아오기 전까지, 그 기한은 지났지만 날아오기 전까지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그 다음에 환급 불성실 가산세의 부담을 좀 줄여줍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는 적게 내고 있다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서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 환급입니다. 환급은 글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체분비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서 납부 의무가 없는데 납부를 한 경우에 세법에 의해서 환급해야 할 세액이 또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환해야 할 그 금액을 아까 배웠지만 잠깐 국세 환급금이라고, 환급금 기억나시죠? 우리 회계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금을 늦게 신고할 때는 괘씸죄로 세금을 더 납부한다고 그랬죠. 가산세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무당국에서 돈을 더 걷었다가 돌려줄 때는 또 본인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환급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를 환급할 때 본래 세액에다가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한꺼번에 환급을 같이 해줍니다. 물론 정기 예금 종류의 금액이긴 합니다만 세무당국에서도 이자 붙여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세 환급금, 그 다음에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전부 5년간입니다. 5자라는 숫자는 우리 자주 나올 거예요. 기간이 웬만하면 제척기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년간이 되겠습니다. 5자 잘 기억하세요. 보충학습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기억나시죠? 수정이란 용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억나죠? 자, 수행활동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볼게요. 자, 우리나라 납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하고 부가납세제도,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신고,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고, 이건 너 신고한 거 됐고 너 얼마네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신고납부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 그렇죠? 부가과세제도는 세무당국에서
납세 의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주는 거, 과세당국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징이랄 것보다는 그 종류들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류는 뒤에 나오니까 납세 의무자가 표준 연말정산이 끝나면 선생님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준 확정 신고서라고 그랬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얼마 해당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확정해서 신고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부가가세제도는 결정통지서가 세무당국에서 납세 의무자한테 자 세무당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통지를 해주는 거죠. 너는 얼마 세금을 내라 이렇게 통지해주는 거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금들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그 소득세 얘기를 들었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세제도일까요? 부가가세제도일까요? 그렇죠. 소득세는 대표적인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소득세.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법들 법인세 같은 거. 그렇죠.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물론 서두에 말했지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신의 성실에 맞춰서 신고했겠지라고 하겠지만 국세당국에서는 그렇죠. 계속 뒤져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소득 이게 맞아?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숨긴 건 없을까? 조사 쫙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통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갑자기 한 4년 뜬금없이 4년 전부터 너 계속 지금 적게 신고했네 라고 하면서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신고납세제도는 1차적으로 그걸로 확정돼서 가지만 나중에 다 조사해서 몇 년간 그걸 소급해서 또 봐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세제도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국세당국에서 세액을 딱 결정해서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상속세. 선생님도 상속세를 받고 싶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려나?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인 부가가세 제도가 되겠죠. 물론 상속세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물건 상속을 넘겨준다 그러면 상속은 어느 시점이 되냐면 돌아가신 순간에 사망하신 순간에 상속이 압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상속세는 6개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는 그걸로 확정지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얼마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물려받았습니다. 해서 신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신고는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에서 너 얼마 내? 라고 부과하는 거죠. 그걸 참고해서. 그래서 이건 부가가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큰 단원의 두 번째 를 배웠죠. 첫 번째 조세의의와 분류 배웠고요. 두 번째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오늘 배웠습니다. 한 번씩 책을 천천히 선생님이 한 거 그냥 스킵하지 말고 한 번씩 읽으면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항상 암기하는 것보다는 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목차를 먼저 보면서 오늘 배울 부분을 목차에서 먼저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목차를 보고 들어가시라. 또 읽다가도 단원이 살짝 바뀌면 다시 목차에 나와서 보면서 다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잘못하면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